테슬라로서는 여기서 지지요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자리고, 제가 지금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보면은, 팔란티어 테크는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직전인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54%가량의 상승을.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6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16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은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연준이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크게 살아났습니다. 이틀 전에는 CPI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졌었는데, 어제는 또 소매 판매 지수 발표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또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0.3% 상승 보여주었고, 다우존스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금 끌어나가고 있는 건 첫 번째로 명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인 명분이 주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든 차트들도 지금 다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명분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가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면 어제 6.4%가량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 외에서도 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지유 반등을 할 때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여기서 지지유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자리고, 제가 지금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담 없이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빨간색 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 주봉상의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매수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에서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2차 매수 파란색 선 가격대는 $100입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여도 $100까지 오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올 가능성도 적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파란색 선이 있는 $100까지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가격으로 보자면 $185에서 $190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만약 테슬라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늦었긴 했더라도 1차 매수 가격은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가 어제도 약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날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그날 바로 3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날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날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오랜 기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리프트는 우버와 같이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버가 최근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어제는 자사주 매입 발표도 나왔었죠. 약 $70억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리프트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저는 리프트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 검정색 선 라인인 1001선을 바라보고 가겠지만, 이 1001선 부분까지 한 번에 올라오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음봉이 나오거나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약간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14%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17%가량 또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대응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날부터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5일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N자형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이날 알려드린 거고, 그 후로 지금 약 23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꼭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답답한 주가 상황을 보여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투자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시대적인 대장주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장주로 해가지고 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도 크게 봤을 땐 강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N자형 파동의 횡보 구간에서는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갔던 거고, 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부근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엔비디아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계속적인 깃발 형태의 상단 라인, 즉 가격으로 보자면 $500를 계속 못 넘기면서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저항을 뚫는 순간부터는 엄청 큰 상승의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고, 정확히 큰 상승 나오면서 지금 이때부터 5일선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5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브로드컴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차트입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지금 이거는 브로드컴 차트고, 브로드컴도 지금 똑같이 $900 저항 라인 넘으면서 하나의 엄청 큰 상승의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노보노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보노 디스크도 지금 이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으면서 계속적인 저항 라인 때 $105를 뚫으면서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저는 10%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하고, 그 다음 11선, 파란색 선 11선이 또 깨지면 그때 또 10% 분할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느 가격대에서 다 팔아야지, 어느 가격대에서 다 사야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다 $825 그 정도로 다 올리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 다 염두에 두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TQQQ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 약 34%가량 상승 중에 있고, 이 모습을 QQQ로 보더라도 큰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조그만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제는 이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 TQQQ를 매수 타점으로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TQQQ 아직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 보유의 의견으로 계속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상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근에서는 한 10%씩 또 비중 축소를 하면서 다시 하단에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도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다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6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또다시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QQQ랑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가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 전고점 저항 라인대가 하나의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S&P 500 계속적으로 하단 추세 라인 왔을 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S&P 500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저희가 최근에 계속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봉이 나왔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음봉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중기 지표가 바닥권을 다지고 있으니 양봉이 나올 때 저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곧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 1차 매수를 들어간 것이고, 인텔의 2차 매수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하면은 인텔은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을 드린 겁니다. 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이유는 이 전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으로 되면서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틀 전에도 또 한 번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21년도 고점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162달러 부근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때 AMD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36%가량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도 인텔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추세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최근에도 이 하단 추세 라인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2%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제가 볼 때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기간은 걸리겠지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이제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는 저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하락하는 음봉이 나와주었지만 아직 5일선 핑크색 선 5일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음봉 나올 때 한 10%씩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또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면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9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OIN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하고 같은 관점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궁극적인 목표가 보면은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고, 아이온큐는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 한 2, 3일간은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히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장기, 중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장기, 중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매매 방법은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481선 라인에서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선 481선의 가격대로 보면은 8.5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온큐보다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저는 하락 추세 나오고 나서 지지유 반등하는 구간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하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힘이 없는 모습 볼 수 있겠죠. 단기 지표로 보시면 데드크로스 나고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이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갔었고, 그 후로 지금 1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또다시 이때와 마찬가지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지지유 반등할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유 반등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이때 또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또 1%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또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의 궁극적인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 21년도 전고점 부근 라인을 보고 있고,
지금 21년도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21년도 고점 가격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팔란티어 테크 굉장히 상승 폭이 많이 남아있죠. 팔란티어 테크는 저희가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직전인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그 후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약 5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들 다 뚫어주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고점까지 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퍼몰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FRM입니다. 어퍼몰딩스는 제가 말씀드린 날 11.5%까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날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전망이 약간은 불만족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그 상승분 다 돌려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저는 어퍼몰딩스 들어갈 때부터 38.5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38.5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갔느냐, 이 가격이 깨지면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퍼몰딩스 여전히 38.5달러 손절 라인 잡고 있겠습니다. 손절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할 때 또 손절할 줄 알아야 투자를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C3AI는 제가 쌍바닥 패턴 예상하면서 지금 매수를 이때 들어간 것이고, C3AI의 손절 라인은 한 23달러 부근으로 잡고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지금 한 2-3일 동안은 힘이 없는 모습 보여줄 거고, 하지만 지금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고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고, C3AI의 실적 발표는 다다음 주 2월 28일입니다. 저는 일단 그 전까지는 C3AI를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날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급한 상승을 보여준 나머지 지금 바닥권까지 다시 오게 되었고, 지금 소파이 테크놀로지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 보여주고 있고, 중기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저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IVN입니다. 자, 리비안 어제 6.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리비안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 2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비안 또한 저는 14.6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실적 발표 때까지 쌍바닥 패턴 예상하면서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미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2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날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제가 실적을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번 폭이 많이 남아있으니 지금도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 타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박스권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도비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다 힘없는 구간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저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실적 발표는 3월 1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어제 1.2%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검정색 선 1001선 부근까지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자면 125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인 이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거고, 그 후로 지금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일선 부분까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서 핑크색 선 5일선이 만약 깨지면 그때 한 5%, 10% 분할로 매도하면서 125달러까지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보시면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아마존닷컴은 결국에 이 큰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면서 21년도 고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21년도 고점 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죠. 만약 아마존닷컴 이 저항 맞고
지지요 반등할 때 매수 타점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지금 이러한 큰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21년도 고점 라인 깨고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부터도 계속적으로 메타는 1차 목표가 전고점 라인 때 그 다음에 전고점 뚫게 되면은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메타 주봉으로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위에 매물대가 이제 하나도 없는 구간에 와 있으면서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대응 방법은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해 나가면서 이 상승 추세에 즐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보시면 큰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알파벳 보시면 21년도 고점 라인대에서 저항받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또 떨어지게 되는 상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지금 양봉으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파벳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 21년도 고점 넘으면서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 어제 좋아요 3,000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좋은 종목도 너무 많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남아 돕니다. 자,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구독자 느는 것과 좋아요 수를 보면서 영상을 찍을 힘이 나기 때문에 다들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내일 아침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지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업로드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자,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